6번 내성적인 고객과 제3자의 참견. 자, 이거는 같이 따라온 사람, 또 엄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자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보호자일 수도 있고 뭐 제3자의 참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 초디로 근무했을 때 거기 오너께서 실력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도 이런 기억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겪은 그런 기억도 조금씩 나는데요. 내성적인 고객과 상담은 진행이 확실히 느립니다. 확실한 자기 주장과 스타일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미리 다 상담을 하고 오기 때문에. 네이버 톡톡,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이렇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에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객의 장점을 살려주는 고객이 선택한 스타일을 잘 고려해 디자이너가 자신있게 선택한 색상을 권하는 것이 좋다. 물론 부담이 가는 밝고 진한 색상, 모발에 데미지가 심한 색상을 권해주는 것은 금물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제3자, 그러니까 고객의 친구, 지인의 참견이다. 소심한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거 그냥 적당한 걸 권해주셔야지, 부담되는 거, 매출을 더 올려야지, 탈색을 하라고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주장이 약하기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가 말을 하면 그거에 소심하게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다행인데 부담을 가지면은 결국은 환불이나 다른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3자의 참견은 좋은 어드바이스가 되고, 그러니까 제3자, 같이 찾아온, 시술은 안 받지만 친구나 지인, 부모, 엄마, 아빠, 이분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상담을 굉장히 끊고 시술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흐름을 주도해서 디자이너가 무엇을 하든 계속 꼼꼼하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팔짱을 딱 끼고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물어봐요. 뭐 하실 말씀 있냐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사람들 불편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 있거나 좀 떨어져 있게끔 조금 조치를 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앉아 계시죠. 한 몇 시에 끝나니까 몇 시쯤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볼 게 많으니까 구경도 하시고 오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보내는데, 만약에 시술 전에 이런 문제가 너무 자꾸 심해진다, 참견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시술을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디자이너 대신 상담을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취향을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던가 사사건건 시술상의 단계에 참견하여 전체적인 시술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미용을 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고, 현재 미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많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다른 미용실 가서 이제 아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있어요. 제3자, 시술에 대한 지식, 방금 말한 짧은 미용사 경력, 있는 척, 가격을 흥정하거나 고객의 취향과는 다른 스타일을 밀어붙일 때 단호하게 차단하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힘들다, 이 사람은 해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시술을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머리에 손 대기 전에 거부를 하면 됩니다. 악플도 못 달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정을 못하는 내성적인 고객에게는 자신있게 시술을 권하지만은 적당한 거를 권해주는 게 좋다. 매출을 위해서 많은 시술을 권해주면 안 되고, 과하게 클리닉을 너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클리닉을 너무 권한다던가 하면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성적인 고객에게는 충분한 상담과 더불어 고객의 장점을 부각시켜 자신감을 준다. 다 아는 거죠. 그렇지만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요. 제3자의 적당한 의견은 존중을 하되 일방적인 의견과 고객의 취향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시술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차단한다. 그러니까 자꾸 끼어들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는 해줄 만한데 옆에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 방금도 말했지만 걱정 말고 안심하시라고 하고,
몇 시부터 몇 시 정도 시간이 시술이 완성되니까 잠깐 나가서 구경도 하시고 편하게 쉬시다 오십시오. 여기 계시면은 자리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이제 힘들고 하니까 고객님 잠깐만 편하게 쉬다 오십시오라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내보내는 거 좋습니다. 못 나가겠다 뒤에서 계속 째려본다 그러면 좀 세게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계시면은 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 사람은 머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시술에 방해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너무 또 잘해지거나 웃기만 하면 만만하게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자, 7번 염색 후 장소에 따른 시각적인 색상의 느낌을 숙지시켜준다. 그러니까 염색을 많이 안 해본 고객님들 그런 분들은 또는 염색을 이런 어떤 색을 처음 해본 이런 고객님들은 그 실내 안에서 또는 밖에서 나갔을 때 뭐 어디 갔을 때 색상이 바뀌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소심하게 놀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지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마 책으로 만든 거고요. 색착에 의하면 빛에 의한 색상의 반사빛이 느껴지는데 모발의 모양과 두상 차이에 따라 굴곡이 없는 균일한 면에서는 정반사, 그러니까 경면 반사, 그리고 굴곡이 있는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확산 반사, 그러니까 난반사라고 하죠. 라하여 이로 인해 색상이 반사빛이 틀리게 느껴진다. 또한 모발은 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자연광과 인공광에 따라 반사빛이 명도가 틀리게 보인다. 그러니까 햇볕과 인공의 실내 조명은 확연히 다를 수가 있죠. 실내 조명에서도 노란 정부색 등이냐 하얀 주광색 등이냐 따라서 완전 다르죠. 가시광선에 비춰지는 염색된 모발의 색상은 반사빛의 선명함을 주기에 실내에서 만족할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게 된다. 실내에서 색상의 느낌은 조명에 따라 틀려 보이는데 딸롱의 전등이 황색 계열, 그러니까 전구색 있죠? 황색 계열인 경우 브라운을 골드로, 바이올렛을 오렌지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 다소 기대치에 못 미치게 한다. 그래서 빛에 의해 느껴지는 색상의 차이를 미리 설명을 해준다. 고객이라는 존재는 한번 높아진 기대감과 눈높이를 내려오지 않으며 한번 실망한 감정은 회복되기 어렵고 제3자의 저평가에 상처를 받기 마련이다. 시각적이든 내부적인 잡음이든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디자이너는 어드바이스를 정말 중요하다. 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매장의 등이 노란색인데 안에서 봤는데 색이 별로지만 이분은 손님 입장에서는 햇빛에서 보는 색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나가는데 밖에 나가니까 막상 또 괜찮은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실내 등에서 보이는 이런 비비드한 색이라도 실내에서 정구색 등에서 봤을 때는 뭔가 묘한 브라운이 느껴지는데 안에서 이렇게 봤다가 밖에를 나갔더니 너무 비비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너무 별로야 이러면 상처를 받겠죠. 그럼 미용실 전화가 오죠. 제가 보는 시점이 너무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묻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색은 이건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 미용사도 상처를 받고 손님도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상담을 해놓고 그리고 시술이 끝나고 밖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인다라는 것을 이때는 이제 뭐 말로 평가를 했겠지만 저는 그때 문자로도 막 좀 보여드렸거든요. 어떻게 증거를 좀 남기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기록도 남기고 하지만은 또 이제 네이버 톡톡이라든가 카카오톡으로 또 이제 이런 텍스트로 이제 알려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사진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될 거고 물이 얼마 정도 빠질 거고 이때는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컬러 리필을 받으러 오십시오 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잘 이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사실은 어렵고요. 처음 온 사람들은 방문 전에 거의 100% 다 상담을 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좀 주더라고요. 8번 짙은 색감의 염색 후 표현되는 색상의 차이를 숙지시킨다. 요 이미지는 제가 2011년도인가 그때 그 블랙백이 문의가 많이 와갖고
블랙배기를 한 모발과 안 한 모발의 차이를 이렇게 사진으로 좀 해놨는데 그때 만든 거예요.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봤는데 너무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블랙을 했던 사람들이 저는 이색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탁한 염료가 모발에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짙게 나오잖아요. 근데 고객이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선명한 밝은 색상을 희망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걸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검은색이나 산성연모제 또는 기타 어두운 염색도의 다른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클렌징 작업, 탈색 작업이 필요한데 모발의 모수실 깊숙이 침투하여 남아있는 잔색 입자는 밝은 염색을 하여도 표현되는 색이 부족한 감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고객은 건강한 상태의 모발에서 염색된 색감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객님들은 우리만큼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것을 알려드려야 된다. 숙지를 시켜드려야 된다. 하지만 요즘 손님들은 인터넷, 유튜브나 SNS에서 엄청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의 수혜를 맞고 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알고 오세요. 그래도 말씀은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이 미용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클 수가 있어요. 먼저 말했듯 건강모에 표현된 색상은 사람의 모발 차이에 따라 표현됨이 다르고 전 시술 상태에 따라 다르기에 고객에게 자신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이나 무조건 잘 된다라는 뉘앙스를 띄우면 시술 만족도가 떨어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될 겁니다 라는 큰 기대를 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 하죠.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요약한 거 보시면 건강모의 시술한 상태와 어두운 염색 후 재염색을 시술한 상태의 색상을 모아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고객의 이해를 위해 보여준다. 저는 이런 포토샵으로 이런 이제 것들을 만들었고요. 이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워낙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온라인상에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이때는 너무 없었어 갖고 제 매장에서 시술한 모발을 비교를 해서 만들었었어요. 추억이 돋습니다. 고객과와 상담 시 전 시술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줄 수 있지만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고객에게 문진을 하기 전 미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악한 것을 토대로 상담하는 것이 나중에 입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진을 하기 전 미리 상황 파악. 그러니까 모발 진단도 가능하죠. 테스트. 한두 가닥 정도 테스트 해보고 이분이 전에 뭔 시술을 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는 거죠. 어쨌든 항상 상담을 하거나 시술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9번. 시술 시 얼룩짐에 대한 이해를 시키자. 자, 많은 헤어 디자이너 중에 루트 터치업, 그러니까 뿌리 염색 시술 시 매끈하고 얼룩 없는 완벽한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가? 뭐 적당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이때 제가 또 너무 고지식하고 꼼꼼했던 것 같아요. 필자는 아무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까지 내릴 필요는 없는데 물론 맞습니다. 매끈하게 진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씩 단차가 있고 층이 생기고 얼룩이 생길 수 있지만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룩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너무 단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타 매장에서 시술하고 난 후 나의 매장에 신규 손님으로 뿌리 염색을 하러 온 경우, 그러니까 다른 매장에서 어떤 약을 썼는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기서는 H사의 염색약을 쓰고 우리 가게에서는 W사의 염색을 쓰고 이 손님은 L사의 연모제로 쓰고 싶어요 라고 뭐 의뢰를 한다. 그럼 골치 아프겠죠. 두 번째 시술 중 약도포시 약간의 벗어남, 약이 번지는 경우 벗어남과 약이 닿지 못한 부분이, 그러니까 약이 닿지 않거나 늦게
도포되면 얼룩이 지게 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술 단차 또 약을 좀 덜 발랐거나 너무 많이 바를 거라 그러면 또 얼룩이 생기는데 제가 너무 예민했던 시대라서 이때 이렇게까지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었는데 이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약이 조금 벗어나지 않는 게 좋다. 약간 벗어나도 되죠. 그라데이션이 되잖아요. 자, 세 번째, 기업모의 색상 체크 실패와 염색약 회사마다 특징이 틀린 경우. 그러니까 기업모 색상 체크 실패. 근데 이게 실패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고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 잔류하는 염료는 한 뭐 5% 안쪽이기 때문에 반사빛이 너무 극과 극으로 다르지 않는 이상은 뿌리 염색은 어느 정도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얼룩짐이 조금은 생길 수 있다. 조금 덜 밝아질 수도 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모발 상태에 따라서 덜 밝아질 수도 있고 너무 더 밝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요즘은 세치 염색이 밝게 됐는데 세치가 안 가려진다던가 어둡게 됐는데 세치는 너무 잘 가려질 수 있다던가 근데 고객은 세치도 잘 가려지고 밝은 염색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염색약을 2번 더블 프로세서로 나눠서 바르고 열 처리도 하고 시간 방치를 오래 놔둔다던가 이런 각자의 다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모 색상 체크 실패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다 맞출 수 있다. 어쨌든 그래도 중요해야 되면 고객에게 넌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모발은 움직임이 있는 나뭇가지와 같다. 90도로 빗질해서 들었다 놓고 다시 들어 올리면 모든 모발이 90도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또한 약을 아무리 정확한 신생모선까지 바른다 하더라도 흐르거나 번질 수 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완벽하게 얼룩이 없을 수 있다. 시술 후 모발을 콤아웃 해놓으면 얼룩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얼룩이 져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시술 전 고객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쉽게 숙지시켜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을 흠잡히지 말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발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인해서 얼룩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때 제가 얼룩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랙베기를 한 면을 하면 지금은 좀 얼룩을 좀 많이 인정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염색약이 얼룩까지 다 커버한다라고 손님들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하나 그것을 다 설명 못하고 바쁘니까 빨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얼룩이 남았다. 목 밑에 1cm가 얼룩이 남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얼룩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좀 고객에게 어떻게 해서든 좀 이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놨네요. 얼룩짐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룩 제거가 아니라 얼룩 최소화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시술 전 모발 체크 시 염색 차트를 이용해 명도와 채도 그리고 2차 반사들까지 잘 확인한다. 고객의 성향이 까다로울 시 시술 전 아주 소량의 얼룩짐을 미리 알려준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라고 알려드리고 사인을 받아야죠. 시술 상담표에 그리고 시술 전 시술로 인한 얼룩짐이 심할 시 미리 고객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얼룩이 있는 걸 확인시켜주고 얼룩은 계속 유지됩니다 라고 말하거나 얼룩을 좀 최소화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술을 좀 얼룩 제거를 갑자기 추가를 한다던가 약 도포 시 각도를 90도로 해준다. 그러니까 90도로 들어야 얼룩 제거나 얼룩이 안 지기고 염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뿌리 탈색할 때 꼭 90도로 들어주고 바르는 것이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약은 90도로 들어서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자, 10번. 고객의 피부톤과 맞는 색상을 무조건 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고객이 맞는 피색이 있겠지만 이 고객이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좋아하는 거를 먼저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 컨설팅은 패션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의 외형을 조합해서 맞게끔 스타일을 권하는 것도 좋지만 패션이라는 트렌드라는 것에 많이 좌우한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성향이 틀리고 추구하는 이상적인 것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조율해 색상을 권하는 것도 좋다. 즉 너무 이론적인 것에만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디자이너는 이미지 컨설팅과 고객 성향과 트렌드를 잘 조합하는 진정한 디자이너라고 생각된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이론적인 것과 그리고 유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상담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이 직업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고객에게 상황을 다 얘기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구 같네요. 고객 상담에서 그 시기에 맞는 트렌드 컬러를 잘 파악해야 하고 이미지 컨설팅 공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은 고객의 취향을 존중해준다. 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실패 없는 염색 시술이 된다는 거죠. 사진을 보니까 전 생각이 나는데, 피부톤을 잘 찾아주고 그리고 어울리는 색상을 얼굴에도 확인을 시켜주고 모발에도 한번 비교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기선제압처럼 고객의 상담 시 이제 내가 전문가니까 나를 믿고 맡겨달라는 이런 기선제압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객 상담을 할 때는 심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지금 이 모바일 색들을 보니까요. 지금 요 한 분, 첫 번째 초코 브라운 이분하고 마호가니 빼고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 이 두 색은 지금도 좀 찾는 분들이 꽤 있는데, 버건디 그리고 초코 브라운 이 색은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네, 애쉬 브라운, 이게 매트 브라운이라든가 골드 브라운 이 색들은 찾는 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염색 이론 편에서 이제 고객 상담 심리도 마쳤습니다. 이제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 내용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던 것 같고, 이 원고 쓰는 것만 해도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뭐 문화가 많이 발전한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해왔던 것을 되새기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른 페이지에서도 또 내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되세요.